그 연애라는 게 사실은 매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성에게 매력적인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저는 딱 한 가지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딱 한 진짜 가지. 매력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내가 무슨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여자들은 어떤 매력을 좋아하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뭐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꾸안꾸 뭐 패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여자에게 맞춰져서 나를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근데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 안에서 여자가 좋아하는 걸 찾아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내가 뭘 가졌는지 일단 알아야 되네요. 네, 맞아요. 내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심지어 그 매력이 진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여자들이 목소리 좋은 남자를 좋아한다. 근데 나는 목소리가 안 좋은데? 그럼 나는 또 작아지고. 그리고 또 여자들이 뭐 키 큰 남자를 좋아한다. 근데 난 키가 작은데? 그런 쪽을 파다 보면은 그냥 내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근데 하지만 일단 그것들을 다 떼놓고 내 목소리, 키, 어깨, 뭐 말빨, 아니면 내가 뭐 독서를 잘한다는 거, 그런 것도 저는 매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일단 남들보다 뛰어난 걸 찾아야 돼요. 남들보다 그래도 차별점이 될 수 있는 거. 그럼 그걸 좋아하는 여자에게 가서 제대로만 보여주면 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장점을 먼저 찾아서 그 사람한테 보여줘라. 그쵸. 어필을 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차별성을 남들과 다른 나를. 네. 근데 그 시작점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잘하는 뭔가를 찾고 그걸 좋아하는 여자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네. 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나에게서. 대표님의 매력은 뭐예요? 제 매력이요? 보면 볼수록 대표님 뭐요? 말해줘요. 듣고 싶다. 보면 볼수록 뭔데요? 보면 볼수록 깨는 남자요? 반전이다. 그럼요. 제 채널에서 시청자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물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실 보면 볼수록 매력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말에 어폐가 있는 거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이 어딨냐. 그냥 내가 대표님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냥 귀여운 모습이 보였는데 다음에 봤을 땐 되게 지적인 모습이 있고 또 다음에 봤는데 리더십 있는 모습이 보여. 그럼 그게 우리는 보면 볼수록 다양한- 매력적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응. 그게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인데 이 보면 볼수록 뭔가 매력적인 사람들은 남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난 뭔가 비결이 있을 거라고.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절대. 그럼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다 알려진 거야. 그걸 누가 어떻게 잘 쓰느냐지. 그죠? 반대로 네. 매력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연애 못하는 사람들. 이 두 개는 분명 다르거든요. 근데 맞아요.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내가 이성에게 어떻게 비춰지는지 자체를 몰라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네. 모른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은 내 단점을 찾기에 되게 바쁜 거예요. 뭐 연예인들 보면 그냥 연예인들은 지들이 예쁘니까 되게 잘 나가겠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든 아니면 매력적인 사람들을 봐도 그냥 걔는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쟤는 저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기의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 놓는구나. 네. 쟤는 저래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하는구나. 늘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모습에서 예쁜 모습이 분명인데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마인드 자체가 그렇게 박혀 있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성에게 비춰지는지 자체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진짜로 나 일리가 있다. 왜냐면 책 쓰는 모임 같이 하시는 분들이랑 어제 이제 저녁 먹으면서 그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은 돈을 못 벌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돈이 돈을 번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게 돈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어. 나는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고 내 주변에 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네. 돈이 돈을 버는 건 난 크게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능력치나 그 사람들이 가진 사고방식, 그 사람들의 탤런트가 그게 돈을 벌어주면서 계속 확장이 되는 거지. 돈이 돈을 벌어주면 망하는 재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 돈이 돈을 벌어.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돈을 못 버는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이 친구들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유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쟤네는 뭐 예쁘니까. 쟤는 몸매가 좋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탤런트를 찾고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잘하는 걸 파고나가자 이렇게 해야 매력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런 이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공 못해요. 안 되는 이유를 만드는 사람들. 되는 이유만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런 이유에 치우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못 되돌아보고. 맞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너무 파고 그만해요. 들어가야지. 이거 매력이랑 돈이랑 똑같네.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또 물어보셨잖아요. 근데 네. 연애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연애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연애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지는 가치관이 있듯이 연애관은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 이상형이야. 나는 이런 연애를 하고 싶어.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굉장히 범용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연애관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뭐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연애관을 가진 사람은 연애를 못해요. 하지만 연애관이 굉장히 현실적이면은 연애가 가능해요. 그냥 한 가지 사소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많은 여성분들이 자만추라는 걸 굉장히 원해요. 자만추 뜻 뭔지 아세요?
자만추가 뭐냐면 대표님, 자연스럽게 만두를 2개 추가한다라는 말의 약자예요. 자연스럽게 만두를 왜 2개 추가하세요? 저도 진짜 처음에 이렇게 배웠는데 장난이에요. 이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라는 말에 아 뭐야. 죄송해요. 네, 많은 여성분들이 그런 인위적으로 뭐 결혼 정보회사나 아니면 소개팅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난 만나길 바래. 그냥 내 인연을. 뭔지 알 것 같아요. 인위적이지 않게 오, 운명처럼. 맞아요. 근데 이 자만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방을 하나 딱 메고 가고 있는데 립스틱이 하나 뚝 떨어졌어. 근데 립스틱이 또로로로로 이렇게 굴러가더니 남자의 발 앞에 딱 떨어져. 그걸 내가 주스러 가고 눈을 너무 마주쳤는데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그쵸. 그리고 재벌이세요. 맞아. 그런 인연들을 너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만남이라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러한 자만추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인위적인 만남인 거야. 그렇게 본인이 만들어낸 그 본인의 인연을 스스로가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인연의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그쵸. 그죠. 옷깃만 그러니까 스쳐도 인연이라는 게 인연인데. 진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귀인이라는 것도 그러하듯이. 그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내 스스로 벽을 쳐내면서 내가 추구하는 그 이상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연애를 못해요. 그런 게 있구나.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쵸. 처음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좀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죠. 그 어색함을 어떻게 깨우고요? 그런 뭐 대화법이 있을까? 저는 결국에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그 긴장감이 이 어색함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되려 긴장감, 그렇지. 네, 그 긴장이 이 어색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나를 조금 파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머저리 같은 모습이라던가 아니 좀 약간 비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머저리 같은 모습이 없으면 어떡해요?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머저리 같은 모습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님이랑 저랑 미팅을 해요. 여기 오는데 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다. 제가 뭐 서울의 촌놈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하철을 한 2바퀴 정도 뺑뺑 돌아서 왔었다고. 이 사람이 되게 좀 빈틈이 있어 보이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조금 약간 허당 같아 보이네? 이런 모습을 그냥 스토리를 그냥 풀면 돼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긴장도 풀어주겠구나. 네. 어차피 이 어색함이라는 게 있는 상황, 긴장감이 있는 상황에서 말을 들으면은 사람은 그게 되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도 이렇게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뭔가 되게 허당미 같은 게 있네. 그래서 동질감을 좀 느껴요. 그러면서 심리적인 거리가 좀 가까워질 수 있죠. 그렇구나. 연애를 할 거면 이런 사람 꼭 만나라. 이런 사람은 놓치지 마라. 절대. 뭐 있을까요? 이런 사람. 네, 이런 사람은 놓치지 마라. 이게 되게 사소한 대화에서 결정되는 건데 편견이 있는 사람들을 절대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편견. 이 편견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면은 자주 쓰는 그 사람의 말투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인생을 좀 살아봐서 아는데 아니면 내가 좀 남자 만나봐서 아는데 안다라는 듯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늘 생각하는 게 이분법적인 구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백논리? 좋고 싫고 뭐 이건 나쁜 거야 그런 거야. 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연애하면서 만나게 되면은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은 내가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했었던 그 마음들이 결국 그냥 지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얘가 나한테 옳은 행동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냥 오로지 그냥 그 결과만을 놓고 나서 나는 평가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상대방을 평가하니까. 네. 근데 그 시작점이 우리는 이 편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될 건지 아닌 건지를 좀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구나 또. 그리고 나는 이 얘기에 하나 곁들이면 이 얘기랑 다른 건데 네. 이런 사람 놓치지 마라 하는 거에서 나는 내가 항상 와이프한테 되게 감사해하잖아요. 난 진짜 와이프가 아니고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와이프가 진짜 뭐가 좋았냐면 내 스스로 멋진 사람이 되고 싶게 좀 만들어줬어. 잘 보이고 싶으니까 이 사람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멋진 모습이라는 건 뭐야? 남자가 돈 많고 당당하고 그다음에 나가서 술 먹는 것보다는 집에서 책 읽고 카페 가서 같이 공부하고 이런 것들 나를 성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나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준 같이 사람. 서로 그러니까 이건 시너지가 맞아야 되는 거지. 여기에 있는 괜찮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나면서 같이 따라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게 따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소중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화를 하는 흐름이 이게 과정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미래에 맞춰져 있는 사람이냐를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대표님이랑 저랑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늘 본인이 과거에 뭐 했었다 아니면 나는 이런 걸 했었다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앞으로 나는 이런 걸 할 사람이다
나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대화의 흐름 그것도 방법이네. 네. 그것도 진짜 좋은 팁이다. 자,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대표님. 누구를 만나면서 계속 더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만남이 소중한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안대장 TV 시청자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냥 한 말씀 드리자면은 저라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안대장 대표님도 그렇고 결국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런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도 다른 시각에서의 가치를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나날이 발전되는 우리 안대장 TV 채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다. 왜냐면 인터뷰를 보면서 다른 시선을 경험해보는 거야. 저런 시선도 있구나, 살면서.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자, 안대장 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 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래요.